왔나 제군. 차나 한 잔 들게. 현재 독일 놈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유럽을 들쑤시고 있다네. 폴란드가 무너지고 저지대를 돌파한 독일군이 프랑스로 거세게 진격하고 있지. 정보국이 이 상황이 올 것을 항상 상부에 경고했었지만 뭐 귀가 열려 있으면 정치인을 하고 있겠나. 정신 나간 나치 뿌락치들이 영국 제도에도 소나기를 뻗치고 있다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정보국에서 파견된 요원이 오늘 교육을 맡아줄 거야. 안녕하십니까. 비밀정보국 소속 노벤버입니다. 오늘은 첩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첩보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정보기관을 생성해야 합니다. 정보부 패널을 눌러 첩보창을 열어봅시다. 기관 창설 버튼을 누르면 첩보부 생성이 시작됩니다. 정보기관을 생성하기 전에 휘장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하시길. 이렇게 기관을 설립하면 30일 후에 한 명의 요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요원은 작전과 임무에 투입되는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요원들은 ZXCV 키로 임무를 지정할 수도, 임무 버튼을 눌러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은 푸른색 빛금칠로 나와 있습니다. 요원들이 가만히 본국에 대기하고 있는다면 자동적으로 방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럼 이제 요원들의 임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첩보망 구축은 모든 첩보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첩보망을 형성, 일정한 성장치를 통해 대상국 영토에 분포됩니다. 첩보망 구축을 통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첩보망 은폐는 구축한 첩보망을 고정시키는 임무입니다. 더 이상의 첩보망 확대와 타 임무 배치가 불가능하지만 단 한 명의 요원으로도 지금까지 구축했던 광범위한 첩보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폐라는 명칭에 걸맞게 요원이 적국 방첩망에 노출될 가능성을 극도로 낮춥니다. 다음 임무들은 모두 구축된 첩보망의 분포 범위와 세기에 비례해 효과가 증대되는 임무들입니다. 이념 지지 임무를 통해 우리의 이념을 대상국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전을 통해 대상국의 대중들을 감화시켜 대상국의 안정도와 전쟁 지지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일컫는 뿌락치가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우리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란 세력의 저항도를 조율할 수 있으며 외국에 무역 압력을 넣어 무역 여건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압력을 통해 외교 협상에 필요한 평판과 세계 긴장도 요구치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임무들은 같은 지점에 중복 배치하면 효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길. 또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임무들의 효율은 첩보망의 분포도와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첩보망 구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요원들을 넓게 퍼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밀하게 구성된 첩보망만으로도 많은 이점을 얻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마우스 커서를 첩보망에 올려 현재 우리의 첩보망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인 독일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면 그 상륙 작전에 대항해 최대 100%의 방어력을 얻고 독일을 상대로 계획 수립 속도가 무려 50%나 향상됩니다. 이것들은 오로지 우리와 대상국 사이에만 작용하는 효과들입니다. 다음으로 적국에게 주어지는 디버프들은 잔혹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독일군이 원래 계획한 치밀한 작전 계획은 38%였지만 우군 첩보망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자 8%로 감소했습니다. 쳐들어올지 다 아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추가적으로 적의 참호를 3.4 감소시켰습니다. 참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이 효과들은 적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이기에 우리와 대상국 간의 교전이 아닌 제3자의 전쟁에서도 작용합니다. 설명했던 효과들은 은폐 중인 첩보망에는 적용하지 않으니 이 점은 확인해 두시길. 이러한 설명들을 토대로 첩보망은 대전략 교리의 극강의 카운터이자 필살기입니다. 대전략 교리는 참호와 작계가 주어진 모든 것인데 이 두 항목들을 완전히 봉인시켜버리는 것은 치명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밌는 건 우군의 대전략이 적의 첩보망을 갖고 있다면 계획 수립 속도에서 막대한 보너스를 얻기 때문에 대전략 교리를 운용한다면 첩보와 방첩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방첩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방첩 요소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첩보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첩의 의미는 적의 첩보 작전 기간을 늘리는 것뿐이지 간첩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관 업그레이드를 통해 적 요원 감지율을 늘릴 수 있지만 강화를 통한 감지율 변화가 너무 적고 확률에 따른 운 요소가 너무 크므로 적의 첩보망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첩보망은 이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정보량과 질을 늘립니다. 대상국의 첩보 장부를 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적의 정보량은 이념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첩보 작전과 레이더, 교전, 공중 정찰 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특정 수치에 도달할수록 그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장부에 표기됩니다. 대략적인 정보들에서부터 중점은 뭘 선택했는지, 무슨 연구를 진행했는지, 비축량은 어떠한지, 교리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찍었는지, 무슨 편제가 가장 많은지, 장비 성능 등등등 꽤나 치명적인 정보들이죠. 또한 육군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대상국과 교전 중인 아군 사단에게 최대 15%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는 독일에 대한 100%의 공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녀석들의 전투기들이 어디 공항에서 기어나오며 어디 공역으로 향하며 어떤 놈들이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가 세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동 44.9의 대공방어 9짜리 BF-109A가 주력이고 헨트와 베저임스에서 출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물론 요원들은 첩보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첩보 작전을 통해 대상국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민간과 각군에 잠입하여 장부에 고정 정보를 추가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대성공시킨다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치력과 군대 경험치를 제공합니다. 잠입 이후 대상국의 청사진을 훔치는 작전이 추가됩니다. 이는 3명의 정보원이 필요하며 작전의 성공도에 따라서 미량의 연구 보너스를 얻거나 아예 기술 자체를 훔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사진 작전 이후 잡입이 제거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잡입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국에게 저항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들과 접촉하여 저항 세력을 늘리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보타주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 지지와 선전을 통해 충분히 적에게 타격을 가했다면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공격 편성을 통해 기습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암호 해독에 영향을 줄 수도 거짓 정보를 풀어 모조 사단을 통해 적에게 혼란을 가할 수도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전들은 민간 공장이나 보병 장비 등의 자원을 요구하니 유의해 주세요.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 요원들은 즉사하거나 적에게 붙잡힐 수도 있으며 잠시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에게 포획당하면 요원을 구출하는 작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작전들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많은 숫자의 요원들이 요구됩니다. 최대 요원의 확보는 첩보기관 설립에서 하나, 5번의 기관 개선에서 하나, 정치 고문에서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 국가는 총 3명의 요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는 중점을 통해 최대 요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력은 하나의 첩보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첩보장은 회원국의 조선소를 제외한 공장 개수에 따라 최대 요원 수치가 결정됩니다. 작고 폭넓은 첩보 작전을 위해 큰 세력의 첩보장이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원도 경험치가 존재하며 2레벨이 되면 최대 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원마다 각 국적이 있으며 해당하는 국가에 감지될 확률과 첩보망 구축에서 보너스를 얻습니다. 기관 개선이라는 용어를 제가 말했었죠. 정보기관 개선은 30일이 소모되며 각 항목에 적힌 민간 공장 수만큼 개선 기간 동안 소모합니다. 앞서 말했듯 종류에 상관없이 5개의 개선이 완료되면 요원 슬롯을 하나 늘립니다. 이 항목은 장부 정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방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무 효율, 여기는 청사진 작전, 이쪽은 사보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요원의 특성, 이건 공격 편성 작전의 효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지화 교육 훈련소는 앞서 설명했던 국적에 따른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디시전에서 요원 모집이 추가되며 요원 슬롯이 남아있다면 해당 국가의 요원을 바로 모집하던가
원하는 대륙에서의 모집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암호국을 편성해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암호국을 편성하면 지도에서 이 원형 버튼을 눌러서 대상국의 암호를 해독합니다. 암호 해독은 복호화의 수준, 적의 암호화 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암호 수준, 이쪽에서 복호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를 클릭해 리스트에 올리면 대상의 암호 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상의 암호 세기를 복호화로 나눠서 나온 값이 해독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한 번에 여러 국가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지만 대상이 많아질수록 복호화가 대상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서 오랜 기간을 해독해야 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해독을 마치고 다음 해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독일군의 막강한 애니그마를 해독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해독을 마치면 기본적으로 장부 정보, 공군 탐지, 요격 등에서 보너스를 얻고 이 버튼을 눌러 암호를 공개하면 30일 동안 막대한 보너스를 제공하니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발동시키길 바랍니다. 첩보에 대한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교관님이 오실 시간이 됐네요. 누가 적인지 모를 상황이라고 그랬나? 참 재밌군요. 이제 작별의 시간이네요. 우리 또 봐요. 뭐야, 이 여자 어디 갔어?